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바로 내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이제 37일 만에 결정인데요. 자, 그리고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 후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이 첫 질문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표적인 3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심에 이어서 이번에도 무죄가 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대법원이 직접 판결, 즉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느냐,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결론과는 무관하게요, 이 대법원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의 여부, 이 논란이 지금 헌법 84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밝힐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 외에도 또 다른 4개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선고가. 일단 선고와 그리고 말씀하신 84조에 대한 해석은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만 나올 것 같고, 말씀하신 그 84조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양 진영에서 그 불소추 소추를 작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주권자들이 대선에 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내일은 일단 공직선거법 판결만 내리고 아마도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이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본선이 돌입한 이후에 뭔가 그런 판결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쪽으로 가든 양 진영에서 한쪽 진영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좀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내일은 아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날개를 단 듯 사법 리스크를 털고 이번 대선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또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선고가 날지를 다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3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직접 내리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과정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 투석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과정 자체가 단 하나도 일반적인 경우가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의 3월 28일 날 대법원 접수한 후에 35일 만인데요. 뭐 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싶고, 지금 헌재가 굉장히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또 원칙적인 정확한 판결을 함으로써 지금 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선고한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함을 강조하면서 잡은 날짜가 내일 오후 3시, 5월 1일. 5월 1일은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 겹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하필 내일이냐, 왜 이때냐라는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날짜가 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2심 선고 후에 기록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신고가 가능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왜 내일일까? 그리고 대법원장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제일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선고 기일을 지정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시기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기간을 좀 상당 기간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전에 사전에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대법원이 다른 사건과 동등하게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미 재판기일,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진영에서든지 간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고 결과는 뭐 파기, 자판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게 되면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미 1심 단계에서 나와 있던 판결을 파기를 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파기 자판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기일을 잡은 것 자체가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굳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말과는 좀 배치되는 논리 같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조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모순된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해서 내일 상고 기각을 한다면은 그걸 왜 굳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까지 성토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우리가 선거법 위반 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은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입니다. 3년이 지나서 곧 있으면 대선이 열리는데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아직도 유무죄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1심에서 너무나 장기간, 27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가 지금 발생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기일 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799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633 원칙에 맞게 하급심에서 과도하게 오래 걸린 기간의 문제를 희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633이 아니라 632가 아니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27.4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마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전원합의체 회부 이전부터 사건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대법관들도 이 사건은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각자 내심의 결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조윤선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측에서든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결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일로 잡았다는 것,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